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4년 3월 25일 월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8시 7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현재 0.5%대 하락하고 있고, 우리 야간 선물은 0.6포인트 정도 빠져서 372포인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야간 옵션장이 조금 지연 개장했습니다. 거래소에서 시스템 장애로 인해서 조금 늦게 개장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제는 정상 거래가 되고 있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시장이 조금 금요일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아침에 힘껏 올라갔다가 하루 종일 거의 내리꽂다가 마지막에만 꼬리 닿는 약간 침체되는 분위기 속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세로 전환된 것은 아니죠. 아직 충분한 갭이 힘이 살아있고, 이제는 저 갭을 지켜내냐 마냐의 문제로 갈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 제가 보기엔 한 일주일 정도 이 갭을 지켜내면 시장은 가는 추세를 더 태우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때도 이런 식으로 갭이 발생하면 한 일주일 정도 유지를 하면 밑으로 안 내려오잖아요. 깨지 않죠. 유지를 하면 조금 더 보내는 경향이 강하고, 여기도 갭을 발생해서 한 일주일 정도 안 내려오고 유지를 하면 주봉이죠. 주봉상의 상승세가 완성이 되면 좀 더 추이를 상승 추이로 좀 더 진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갭 발생하면 그 갭을 단기에 메꾸러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갭을 단기에 메우러 내려오지 않으면 힘이 계속 붙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갭이 발생하고 이틀째 위에서 놀고 있죠. 지금 야간 선물 그리고 미국장이 조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프리장에서 이게 만약에 끝까지 내일 아침까지도 그런 기세가 유지가 된다면 내일 개파락 출발해서 갭을 건드리러 내려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제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런 움직임은 갭 상승이 동반해서 다시 힘있게 돌파를 해주는 게 사실 유리해요. 상승 쪽으로는 각도를 높여서 여기서부터 60포인트까지 향해서 가주는 그림이 나오는 게 사실은 좀 더 자연스럽죠. 갭으로 가주는 게 갭을 이제 상승하지 못하고 여기서 생긴 갭을 침범하러 내려오는 경우,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마지막 종가 위클리 만기 싸움에서도 밀려가지고 78,200원으로 끝났는데, 삼성전자의 모습도 사실은 비슷하게 좋지 않죠. 음봉 두 개, 얘 또한 갭으로 만들어줘야지 될 것 같은데 얘 또한 갭 하락 후 음봉 밀릴 가능성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스닥이 조금 올라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수급도 괜찮고요. 근데 지금 프리장에서 0.6% 빠지는 거는 본장에서 오늘 특별한 일정도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언제든지 미국은 차익 실현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걸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나오면 그렇게 대처를 하고요. 어쨌든 이번 주는 특히나 하루하루 일정은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3월 28일 미국 GDP 발표, 29일에 가장 중요한 이번 달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중요 일정 미국 PC 물가지수 발표 있죠. 그러고 나서 파월 의장 연설이 있습니다. 근데 요 날이 미국 휴장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가지고 월요일 장으로 반영돼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에만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고, 미국도 휴장이고 유럽도 휴장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한테 단독으로 조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특히나 더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취합해가지고 좀 시간이 지나서 완화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직격탄을 맞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파월 의장의 경우는 만약에 PC 물가지수가 너무 높게 나와서, 이게 지금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PC의 경계감이 지금 생길 수 있는 한 주가 된 건데, PC가 진짜로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오는 일이 발생해서 시장이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면 파월 의장은 그걸 진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미국 대선에서 당선이 되면 파월 의장은 거의 경질된다고 봐야 돼요.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죠. 기사에 지금 나오고 있죠. 뉴스에. 후보자를 물색하는 거 괜히 물색하는 게 아니겠죠. 일단은 트럼프가 되면 파월 의장은 끝이다 라는 생각, 파월 의장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바이든 연임을 위해서
뭐 시작에 굳이 해가 되는 멘트를 잘 안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로 돌아왔다라고 지난주에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FMC 때. 그래서 뭐 근데 그런 게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그날은 휴장일이기 때문에 뭐 조금 완화돼서 그 다음 주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장은 오늘 금요일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서 좀 밀렸고 수요일 목요일 사이에 생긴 큰 갭을 건드리지도 않을 강한 추세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현재 야간 선물에서는 조금 위험하긴 하네요. 그 21일 목요일에 생긴 갭에서 최저점이 370.50인데 오늘 그거를 야간 선물로 이탈을 해버리면 내일 갭 하락 출발해서 갭을 메우러 내려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370.5니까 대략적으로 370을 밤 사이에 지켜내는지 보셔야 되겠네요. 다만 이제 고가 후보 자리에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뭐 계속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뭐 추세는 살아 있어도 고가 후보군의 자리 여기도 제법 올라온 자리잖아요. 50포인트 이상 올라왔습니다. 저점 대비 1월달에 저점 대비 50포인트 올라왔으면 우리는 할 만큼 했다라는 겁니다. 더 갈 수도 있지만 60포인트까지 열려 있지만 일반적으로는요. 오늘 장 자체가 아침에 좀 공격적인 프리장부터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매수가 좀 있었죠. 근데 제가 어제 파생반에서 특강이 있었죠. 어제 이제 파생반 전용 특강이 있었습니다. 유튜브에 공개하지 않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지지와 저항을 활용하고 트레이딩에 적용하는 제 관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려드렸는데 자 이겁니다. 정혜원 파생반 전용 트레이딩 기본 1강 앞으로 2강 3강 4강 이제 파생반 내에서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주식반에서도 앞으로 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좀 별도로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뭐 자주 올려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걸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내신 다음에 다음 거 올려드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에서 적용할 수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오늘 저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항대랑 거의 근접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프리장 때도 2차 저항 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거의 1차 저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 오늘 1차 저항에서 2차 저항 분할을 했어도 먹죠. 근데 거의 붙어 있으니까 가급적 2차 저항을 봐야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속도가 좀 있었고 제가 오늘 외국인들이 조금 무리하다 과격하다 뭐 이런 표현 수급 대비 과하다 뭐 이런 류의 표현을 조금 아침에 해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항을 보신 분 혹은 저항까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저항 부분에서 청산을 하셨고 저항을 보신 분들은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근처부터 접근하신 분들은 이거를 이 과정 동안에 분할해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제가 오늘 숏에 대한 엑시트 이것 또한 여기 이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숏에 대한 엑시트 자리 여기서 마무리하면 된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꼬리를 좀 달기 전에 조금 어느 정도 반등 나왔을 때 숏 청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은 데이데이로 하자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요 영상 꼭 반복해서 보시고 파생반 분들 숙지를 꼭 하셔서 몸으로 익히시길 바랍니다. 내 손가락 마우스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머리와 몸으로 모두 다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은 고가 후보 자리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고 철저한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 오버나잇 위험하다 뭐 이런 관점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기일마다 말씀드리는 거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 추정 범위죠. 오늘은 좀 특이했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아침부터 2시가 넘어서까지도 어떻게 돼요? 하단이 안 닫힙니다. 하단이 계속 열려 있어요. 보통은 하락 범위와 상승 범위가 잡혀서 A와 B 구간이 잡혀서 그 절반 구간인 중심값에 놓고 시장이 움직이는 경향을 많이 보였는데 오늘은 하단부가 안 나오니까 중심값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 찍고서 계속 밀리는 코스가 나오기가 쉬웠던 거죠. 오늘은 제가 그거를 라이브 방송 장중 라이브 방송과 파생반 그리고 구독자방 분들께 이 정도 느낌을 감지할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특히나 파생반에 자세하게 말씀을 많이 드렸죠. 롱으로 공략하기보다는 오늘 뭐 열려 있으니까 밑으로 열려 있는데 그렇죠? 보통은 하단을 닫고 지지가 되는데 중간에도 말씀드렸죠. 이거 지지인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오늘 지지 상황이 안 나오네요.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그래서 숏으로 좀 더 공략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고. 근데 중간에 보시면 하단이 곧 370 다 들어갈 분위기다. 안 닫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도 하단이 곧 370 다 치러 갈 분위기다. 안 닫을 수도 있다. 진짜로 안 닫았어요. 언제 닫았습니까? 3시가 넘어서요. 사실 시간이 다 돼서 옵션 매도자들의 청산이 일어나는 시간이 2시, 2시 반 넘어서 보통 일어나기 때문에 의미는 크게 없었지만 어쨌든 370을 뒤늦게라도 닫았어요. 계약당 5,000원, 0.02짜리 옵션, 그 다음에 0.03짜리 옵션, 계약당 7,500원을 먹으려고 마지막에라도 매도를 들어오는 겁니다. 마지막에 증거금을 어마어마하게 써가지고 거의 확실한 욕을 먹으려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구간을 그래도 적어드리긴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락 우위에 하루를 보낸 다음에 꼬리를 달아도 여기까지는 못 올라오고 끝난 거죠. 어디요? 372.5. 더 강력한 375가 있었고, 372.5는 대략적으로 지금 한 1.7 정도의 시장 베이시스가 형성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372.5에서 더하면 374.2 정도 되나요? 374.2 요 구간을 지금 못 온다라는 거예요. 반등 나오다가 막힙니다. 여기까지 힘을 못 써요. 매도자들이 자신있게 지금 찍어 누르고 있으니까 자신 있는 구간을 아침부터 계속 자리를 이렇게 형성하고 왔는데 마지막까지 갑자기 와가지고 그거를 무너뜨릴 수는 없죠. 물론 상황이 그렇게 되면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옵션 매도자들은 빠르게 청산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위험을 감지하고, 옵션 매도자들은 그 손실을 회피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옵션 매도 자체가 손실의 무한대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위험성이 있으면 바로 청산해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청산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뭐 중간에 이거는 이제 라이브 방송 때 써드린 건데, 전일 종가 373.40과 오늘 시가 373.80 부근에서 싸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죠. 이때 양봉이냐 음봉이냐 싸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일 저가 싸움까지도.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를 계속 천천히 키웠고, 그다음 위클리 옵션도 개인들이 콜옵션에 조금 더 우위의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매도가 좀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졌고요. 그런 것들을 감지해서 이제 트레이딩이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어떤 최정점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지지와 저항 말씀드리는 게 뭐 그럴 때도 많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내 최정점을 노리지 마시고 그 안에서, 오늘 하루 움직임 안에서 내가 할 일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충분히 오늘 수급을 보시면서 수익을 내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물론 아침에는 좀 놀라긴 했었죠. 외국인들이 너무 빠르게 땡기니까. 그럴 때는 바짝 긴장하고 상황을 지켜보다가 판단하는 게 좋아요. 너무 무리한 움직임 속에서 하다가 뇌동매매가 되기 쉬우니까 참으셔야 됩니다. 물론 잘 잡고 내 방향으로 움직이면 좋죠. 뭐 언제 청산할지 고민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면. 근데 내가 포지션을 잡지도 못했는데 속도가 빠르네? 일단 잠시 진정될 때까지 대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지키는 길입니다. 물론 그 파동을 못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거 못 먹으면 어때요? 다음은 없습니까? 다음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충분히 진입과 청산이 가능한 구간, 이해되는 구간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 결제 싸움 결과는 코스피 200이 동시호가 372.02로 진입해서 370.73으로 마감을 했고요. 뚝 떨어져서 마감했죠. 그래서 콜옵션 372 1.52로 진입해서 0.73으로 끝났고, 372.5 풋옵션이 1.06으로 진입해서 1.77로 끝났습니다. 372.5 풋은 금융투자가 마지막에 베팅을 좀 했는데 그렇게 물량이 크지 않았는데도 살리네요, 그 풋옵션을. 그래서 오늘 결과 위클리 옵션 만기 추정 결과는 기실환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24억 수익을 봤을 것으로 추정되고, 개인이 28억 손실, 금융투자는 뭐 손실도 수익도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정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좀 넘어가기 전에 그렇게 해서 우리 파생반분들 오늘 결과는 어땠는지 또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당 100 채우고 마무리하신다. 일당 마감합니다. 다 일당 클럽이신 분들 많이 계시죠. 하루에 일당 챙기고 본업하자. 우리 파생반의 기본 모토 중에 하나. 오전 일당 챙기고 공부 모드. 일당했어요. 일당했네요. 일당 마감합니다. 일당 100 채우셨네요. 그쵸? 일당 스케일이, 자, 파생반 와가지고 일당 스케일이 커졌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장기회원님이십니다. 오전에 일당 큰 거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보충하셨고요. 이렇게 일당하고 절수합니다. 다 일당이죠. 예. 그렇게 해서 모아봤더니 100만원, 56만원, 30만원, 112만원, 83만원, 81만원, 416만원, 31만원, 더 보충해가지고 51만원, 40만원 이렇게 수익인증 올려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저 또한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했죠. 코스닥이 1, 2, 3, 4위가 너무 강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조금 아쉽지만 3천당 제약, 제가 2주 전쯤에 말씀드렸죠. HLB가 가네요. 알테오젠이 가네요. 다음에 뭘 만들었어요? 휴젤도 한번 뜨겠다. 휴젤 한번 떴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뭐 가나요? 3천당 제약 있네요. 근데 3천당 제약을 주식반에 관심주로 올려놓은 다음에 조금 눌리길 기다렸는데 조금 안 주고 그냥 가버려서 좀 아쉽습니다. 혹시나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뭐 하셨다고 공식적으로 좀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좀 기다리던 자리가 여기였거든요. 살짝 마지막에 좀 눌리길 기다렸는데 추세를 이어가네. 먼저 진입을 하고 좀 보충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요즘은 제가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보다 보니까 현금을 좀 아끼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공격적인 구간이었으면 충분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금요일에 이 힙소봉을 사실 견딜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솔직히 그런 거죠. 금요일에 이렇게 갑자기 던지는 모습, 우리도 이게 V턴으로 바로 회복되지 않았으면은 같이 일단 뭐 비중을 줄이거나 뭐 다 던지고 보거나 좀 더 진정이 되면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일단 커트하고 일단 뭐 수익 실현한 다음에 다시 여기를 올라서면 하자 정도로 제가 보통 보거든요. 근데 뭐 갭으로 이렇게 뭐 바로 날아가 버리니까 사실 뭐 갖고 있었어도 반은 놓쳤거나 뭐 다 놓쳤거나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아쉬움은 없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2주 동안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가파르게 코스닥 시총 자체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오늘 크게 해준 종목이 되었습니다. 뭐 다른 종목도 있죠. 근데 지금 좀 이제 공격적으로 하는 시기에는 더 많고요. 보수적으로 하는 시기에는 현금을 아끼고 있으니까 많이는 이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조절을 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할 때는 갑자기 터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서프라임 때도 그랬고요. 뭐 모든 경우의 수를 좀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라서 환율도 그렇고 좀 금시세도 그렇고 어쨌든 매크로적인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일단 그걸 무시하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준비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올 투입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물론 시장이 더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를 지금 추세도 인정하고 있잖아요. 인정하면서 좀 해야 되는데 상승 계속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터질 때 무섭게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일정상으로 뭐 아직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현금을 다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강조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코스닥이 그렇게 해서 강했죠. 그래서 코스닥이 보시면 이론 베이시스가 12.46, 시장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3.76으로 백어데이션 종료가 됐습니다. 좋지 않은 시그널이죠. 코스닥이 좀 무리하고 있다. 코스닥 지수가 지금 150 현물이 강세예요. 그냥 코스닥 종합보다 코스닥 150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 150 선물 약세로 볼 수도 있고요. 코스닥 종합보다 코스닥 150에 특화된 강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시총 1, 2, 3, 4위 어떻게 돼요? 에코프로 BM 오늘 5% 올라갔죠? 에코프로 2.2 올라갔죠? HLB 6.2 올라갔죠? 알테오젠 4.6 올라갔죠? 그 다음에 시총 그 다음 구간에 있는 HPSP 오늘 2.6 올라갔죠? 그 밑에 있는 3천당 제약오늘 상한가 갔죠? 상대적으로 상위권, 최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네요. 코스닥 종합과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코스닥에 투자하신 분들이 평균적으로 중소형주를 많이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 상대적으로 재미가 많이 없을 시장이긴 합니다. 거래가 들어오지도 않고 좀 밀리고. 근데 뭐 그런 상황은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코스닥 150으로 지금 집중되어 있는 현상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일단 그 현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코스닥 지수가 꼭 나스닥의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강세를 보이면서 막 랠리를 펼쳤던 시기와 되게 유사합니다. 그때도 7개 종목이 영향력이 컸던 것처럼 나머지들은 약했는데 코스닥도 상위 시총 일부 영향력이 절대적인 상태다. 나스닥도 M7에서 점점 좁혀지더니 결국엔 엔비디아 정도 하나 남았죠. 코스닥도 점점 그런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참조해 주시고요. 하나씩 무너지면. 그래서 코스닥 제약지수 오늘 그 중에서도 바이오 제약과 2차전지 일부가 강했죠. 코스닥 제약지수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코스닥 제약지수가 단계적으로 돌파하면서 10,000포인트를 향할 것이다. 그리고 19,000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강하게 10,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지난번에 10,000포인트 부근 저항 막혔는데 갭으로 뜨면서 장대 양봉 10,000포인트 돌파하고 1,900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1,900은 다음 자리죠. 다음 피보나치 자리 1,900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이게 지금 그냥 무시하고 그냥 쭉쭉 랠리를 보일 만한 상황인가는 조금 글쎄요. 조금 지금 당장 그렇게 과거에 코스닥이 랠리를 펼쳤던 시기처럼 갈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중간에 이제 그래서 저항을 단계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다급하게 갈만한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도 계속 강하네요. 그래서 시총의 불균형 현상이 이 코스닥 제약 섹터 자체에도 이어지고 있고 또 뭐 감염병 테마라든지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빈대 이슈가 있으면서 좀 종목들이 같이 움직여준 게 많아서 그런 효과를 좀 더 보이기도 했죠. 그러나 어쨌든 시총 상위 종목 전쟁이다. HLB와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등 그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임이 돌아선다면 제약 지수도 급하게 터닝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어쨌든 한번 흐름이 꺾일 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꺾이지 않으면 그냥 그 흐름을 이어가서 타시면 되는 거죠. 자, 좀 주의해야 될 거 환율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환율이 오늘 1340 공방전이 치열합니다. 엎치락뒤치락이 심하죠. 최근에 급락했다가 다시 급반등했다가 오늘 또 1340 위에서 출발했다가 꼬리 달고 1330원대 중반 후반 초중반까지 갔다가 다시 또 뒤집어서 1342로 끝났다가 달러 선물 거래도 왔다 갔다 심합니다. 환율이 왔다 갔다 심하네요. 조금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큰 상태입니다. 시장 추세는 좋아도 꺾이면 이런 환율들이 발작 반응, 환율을 그리고 금시세 이런 것들을 토대로 발작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불안정하고 변동성 큰 거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꺾이면 이제 외국인들의 누적 선물이 크게 쏟아질 위험이 큰 상태를 이런 것들로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율 체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1340은 국가적 차원에서 방어가 일어나는 자리인데 오늘 결국에는 방어세가 진 거죠. 다시 올라왔으니까. 그러나 뭐 일시적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추이를 좀 지켜보시고 안착이 되는 것 같으면 1370원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월봉 체크, 장기적 추세 1370까지 열려있는 모습 보이시죠? 가급적 총선 전에는 뭐 밸류업 강세 등을 빌미로 터지지는 않으려고 노력하겠지만 뭐 오늘은 좀 밸류업이 좀 약했습니다. KB금융 4% 빠졌고 기아나 현대차도 빠졌고 기아는 특히나 5거래일 연속 빠졌네요. 음봉이. 그래서 나머지들도 뭐 오늘 금융주들 좀 약했고 전일 다우지수가 약했는지 약해서 그런 건지 오늘 밸류업이 좀 쉬었는데 바이오 쪽에 거의 몰빵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2차 전지하고 그러나 요게 또 내일은 또 반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밸류업 강세 등을 빌미로 터지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미국이 뭐 우리 일정 보고 하는 건 아니니까 미국이 꺾인다면 우리는 버티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니케이가 4만 포인트 넘어가고 나서 고점 조금 징후 보이죠. 오늘 니케이가 장중에 좀 꺾였고 1% 이상 빠졌죠. 나스닥 선물이 같이 좀 장중에 우리 장중에 밀린 것도 체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중요한 일정 3월 마무리하는 한 주인데 PC 물가지수를 앞두고 파월의장 연설을 앞두고 좀 변곡이 생길 수 있는 지점이니까 유의하시면서 당일 일정은 크지 않아도 뭐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의 영역으로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자 단톡방 운영하고 있는데 신규 구독하신 분들 구독자방에 안 계신 분들 유튜브 댓글 보시고 신청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공개 방송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